이제 194페이지 보면 수용 방식에 관한 사입니다. 수용 방식에서는 다시 195페이지 와서 맨 위에 와서 1번에서 수용 요건이죠. 수용 요건. 시행자 가르치고 민간 3분의 2 소유 2분의 1 동의.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수용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민간이 수용할 때는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하다 필요하면 이 땅이 만약에 필요해서 이 땅을 갖다 뭐 해야 되겠다? 취득을 해야 되겠다. 취득할 때는 협의 매수해야 됩니까? 수용해야 됩니까? 협의 매수해야죠. 수용이란 카드는 처음부터 꺼내는 거 아니에요? 협의 매수 하다 안 되면 그때는 수용이라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수용권을 주는데 민간인들에게 처음부터 수용권 주게 되면 민간인은 이 수용권을 갖다가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민간인의 수용권 남용을 어떻게 방지할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민간 시행자 수용권 남용 방지. 그래서 민간이 수용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수용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여기서 소유하라 그 말은 협의 매수해라 이런 얘기요. 소유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으면 어쩐다고? 수용권을 주겠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써놨어요. 민간 시행자는 면적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아야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치법 나죠. 공치법 중요시 사업 인정 간주 시기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 세부 목록 고시지 재개발 신청 기간은 1년이 아니다. 사업 시행 기간 내다. 이렇게 말하면 뭐 말하는지 몰라요.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우리가 수용한다. 수용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법이 무슨 법이요? 공치법 정확한 법명칭 뭐라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뭐라고?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게 뭐라고? 공치법.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이걸 알아야 돼. 수용할 수 있는 사업 무슨 사업이다? 공익사업이다. 그럼 이게 공익사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자, 앞전에 얘기했듯이, 자, 서울특별시에서 이게 서울특별시장이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든다. 이거 공익사업이 아니요? 네. 남북을 위해 남과 북을 연결하는 이 도로를 만든 것은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인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이쯤 해가지고 여기에 갑이 땅 가지고 있어요. 자, 확대하면 도로가 있고 갑이 이렇게 땅 가지고 있다고. 서울특별시장이 도로 만든다. 무슨 사업이요? 공익사업. 자, 갑이 도로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갑이 허가 신청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도로가 없으니까. 갑이 이렇게 도로 만든다. 이것도 도로죠? 이거는 공익사업이 아니요? 공익사업이 아니요. 이거 도로는 공익사업이고 이 도로는 공익사업이 아니요. 이거는 공익사업이니까 수용할 수 있고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익사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똑같은 도로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을 하려면 이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 인정을. 건축을 하려면 뭐 받듯이? 건축 허가를 받듯이. 쉽게 말해서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듯이 수용하려면 수용 허가를 받으라고. 수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법은 수용 허가라는 뜻을 쓸 때는 뭐라 쓰냐? 공익사업이라는 인정을 받으라고. 공익사업이라는 인정.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업인정.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뭐예요? 정확한 뜻은 공익사업 인정인데 공익사업일 때만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공익이라는 말을 빼놓고 뭐라고 한다고? 사업인정. 그러니까 사업인정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것은 건축으로 말하면
건축 허가 받은 거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뭐 받았다? 수용 허가 받았다. 건축 허가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다고.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이 돼야만 수용권을 얻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수용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법 무슨 법이다? 공치법. 공치법에서 수용하려면 뭐를 받으라? 뭐를 받으라? 사업 인정을 받으라. 근데 우리 도시개발법은 사업 인정 받으라고 말을 안 한다고. 말을 않고 거기에 나와 있듯이 토지 세부 목록이 고시가 되면 무슨 얘기냐? 여기서 지금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 자, 세부 목록이란, 자, 우리는 이 부분만 이번에 수용할 거예요. 이 부분만 수용한다고. 그러면 여기 안에 필지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수도시만 있지. 세부 목록은 이 필지 지번은, 면적은, 소유자는, 지목은, 이런 게 뭐라고요? 세부 목록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필지가 수용이 됩니까? 세부 목록이 고시가 딱 되면은 고시되는 딱 그점이 뭐라고? 사업 인정받은 시점이다, 이런 얘기요. 그럼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요. 일단 기본서가 좀 더 자세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런 얘기. 그럼 여기서 이제 공치법 중에서 공치법은 수용에 대한 절차를 정하는 게 공치법이다, 그거 알고, 사업 인정이 무슨 뜻이라고? 수용 허가, 수용 허가, 그렇게 하라고. 사업 인정. 수용하려면 뭐 받는다? 수용 허가 받는다, 쉽게. 건축하려면 건축허가 받는다. 수용하려면 수용 허가 받는데, 수용 허가 쓸 때 뭐라 쓴다? 사업 인정이라 쓴다. 사업 인정. 본래 정확한 말은 뭐다? 공익 사업이라는 인정. 그래야만 수용할 수 있다. 공익 사업이라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국장이 인정해 줘요. 국장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상환채권인데, 토지상환채권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요? 수용방식. 수용방식. 자, 수용하는데 이만큼 토지 소유자, 자, 이 땅 주인이, 이 땅 주인 누구냐? 이 땅 주인이 갑이다. 갑이에요. 갑. 시행자가 갑에게 얘기합니다. 갑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원래 내가 네 땅을 수용하려면, 네 땅을 수용하려면 먼저 현금을 줘야 되는데, 사전 보상, 현금 보상인데, 내 말 좀 들어봐. 어쩌라고? 내가 너한테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에 토지나 건물을 주면 안 되겠냐? 현물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판단해야지. 지금 돈 받는 게 좋을까? 공사 끝나고 건물이나 땅 받는 게 좋을까? 건물이나 땅 받는 게 좋다 그러면 좋다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얘가 싫어. 그럼 무조건 이거 해야 돼. 싫어 그러면 사전보상, 현금보상인데, 좋아라고 말하면, 근데 딱 이거 받는 것보다 이게 사실 훨씬 낫거든요, 이게. 모든 면에서 유리하니까. 이거 받는다고. 좋다 그러면 어쩐다고? 좋다 그러면 시행자 갑에게, 자, 그러면 너는 밖에 나가 있다가 공사 끝난 다음에 다시 와라. 그러면 내가 어쩐다? 약속대로 토지나 건물 줄 테니까. 그럼 우리는 믿고 나가지도 안 나겠죠? 뭘 너 믿고 내가 나가? 너를 어떻게 믿고? 그럼 네가 토지 건물 준다. 몇 평 줄래? 내가 100평 줄게, 100평. 뭔가 증표를 줘야지, 증표를. 내게 100평이라는 걸 뭔가 증거를 남기는데 어떻게 증거 남길 거냐고. 그러니까 네 회사에 발행하는 시행자는 회사니까, 회사에 가면 회사에다가 장부 만들어 놓고, 갑은 장부에, 갑은 몇 평 받는다, 100평 받는다, 최소한 이거 만들어 놓고, 또 나한테도 중간에 내가 필요하면 팔아먹여야 되니까 나한테도 그런 걸 뭔가 만들어 줘야지. 내가 끝난 다음에 100평 받을 수 있는 뭔가 증표를 만들어 주라고. 이게 토지 상환 채권이야. 이 채권 가지고서 뭐 준다? 끝난 다음에 토지나 건물 줄 테니까, 어쩐다고? 가지고 가라고. 내가 가지고 갔다가 언제 끝나는데? 10년 뒤에. 어이구 4년 되니까 돈 필요한데 미리 팔면 안 됩니까? 된다고. 이 토지 상환 채권에 누구로 나온다고? 갑 이러고 나온다고. 증권번호, 자, 증권번호 몇 번입니까? 그러면 발행회사 가게 되면 원부 있어. 원부 이렇게 원부 쫙 해가지고, 원부 쫙 있으면 이렇게, 자, 번호, 그리고 성명, 주소 있지 않겠습니까? 증권번호 1번 누구, 갑, 주소 있죠.
얘가 가지고 있다 필요하니까 누구한테 팔았다? 을한테 팔았다. 증거 몇 번이다? 1번이다. 들고 가서 1번이 이제 누구다? 을, 주소 바꿔놔야지. 이렇게 해야 이해하고 이해가 맞아야만 을은 내 거라고 권리 주장이 된다고. 이런 게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줘야 되는데? 미리 현금 줘야 되는데 소유자가 원하면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주는 거예요. 일부. 매수대금의 일부, 전부가 아니고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토지나 건물로 줄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하는데 토지 상환 채권은 중도에 팔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팔 수 있다 없다 이거 모르니까 얼마든지 팔 수가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자, 읽어볼게요. 자, 토지상환 채권. 자, 시행자. 민간 지급보증 무슨 얘기냐. 자, 토지상환 채권 누가 발행해요?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시행자가 발행해서 갑한테 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갑은 이 증권을 들고 가야 되는데 얘가 시행자가 누구면 민간이며 이게 부도나며 누가 책임져? 책임 어디 있겠어요? 얘가 망했는데. 그러니까 민간이면 부도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민간은 이 채권에 대해서 뭐를 받아야 된다?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된다. 누군가 지급 보증을 서야만 발행할 수 있다. 그래야 네가 망하면 여기서 책임져지는 얘기요. 가루 안에 지면 그런 얘기요. 민간인 시행자는 조그만 글자 뭐 받아라? 지급 보증을 받아라. 그리고 토지상환 채권은 아무 때나 발행하지 말고 언제만 발행한다? 원할 때. 누가 원할 때? 토지 소유자가 받기를 원할 때. 그리고 일부 지급이지 전부 주는 것이 아니요. 매수대금의 일부가 얼마냐? 2분의 1을 초과해서 발행하지 말은 얘기입니다. 2분의 1을 넘어가지 마라. 그 다음에 양도시 명의 이전 유한 그러죠. 여기서 양도가 되냐 안 되냐예요. 양도가 되냐 안 되냐. 양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도가 된다. 그러니까 이거 양도 돼안돼 처음 문제 자꾸 나와요. 나중에 주택법 가게 되면 이거하고 비슷한 게 또 나와요. 주택 상환 사치라고. 그건 양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서로 헷갈린 거예요.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토지상환 채권은 양도 안 됩니다. 대표적인 수익이야. 그것은 지금 볼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증권이요, 무기명증권이요, 기명증권입니다. 기명증권. 그 소유자 이름이 그게 정확하게 딱 나와줘야 돼요. 기명증권. 그 다음에 이제 이주대책인데, 이주대책, 생활의 근거지 상실한 자를 위해서 모든 시행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주대책을 수립했는데, 수용사용 방식이면 토지를 싹 뺏어오잖아요. 수용사용 방식이면 토지를 싹 뺏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여태까지 살고 있는 자, 집 짓고 살고 있는 자는 어쩔 것이냐. 이걸 갖다가 수용 사용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근데 이런 거는 나중에 처음에는 안 나오지만 실무 들어가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도시개발법은 사실 중개 실무하고는 별로 연관이 안 돼.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을 시험범에서 빼야 돼 이거. 중개하고 연결이 되는데 중개하고 별로 연결이 안 된다고 도시개발법은. 처음에는 안 나오지만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이택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택. 생택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협택. 이런 말 한 번이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딱지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딱지. 이택, 생택, 협택 해가지고 이택이면 이택은 이주자죠. 이주자 택지를 줄여가지고 밖에 나가서는 이택 그래요. 이택. 생택 그러면 생택은 생활용지거든요. 생활용지 택지를 준다. 정확하면 생활대책용지. 생활대책용지. 협택 그러면 이것은 협의양도 택지거든요. 협의양도 택지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줄여가지고 이택, 생택, 협택 이런 말 쓰는데
이주자 택지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원주가 지금 완전 원주가 히트치고 있는데 이주자 택지에서 뭘 주냐 그러면 순수하게 집만 지을 수 있는 땅도 있고 1, 2층은 상가 짓고 3, 4층은 주택을 짓는 그걸 보고 점포 겸용 택지라고 해요. 점포 겸용 택지. 거기 지금 거기에 스마트폰 가지고 한번 쳐봐요. 점포 겸용 택지. 점포 겸용 택지. 경쟁률 점포 겸용 택지 치면 어디가 나온가 봐봐요. 원주 나옵니까? 네, 아니 기업도시. 핵심 도시가 9,000대 1가니까 기업도시가 얼마 갔나 봐보라고. 무슨 원주 기업도시? 기업도시 나옵니까? 거기 경쟁률 얼마 갔다가 나와요? 경쟁률은 안 되는데. 얼마라고? 19,000대. 예, 이거예요. 19,000대.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원주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점포금이에요. 점포. 그러니까 얘들이 주로 주는 게 점포 겸용 택지예요. 점포 겸용 택지. 그러니까 1, 2층 도로 1층 상가, 2층 상가, 나머지 주택 쓰는 거. 왜?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노후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왜? 월세가 조그맣고 잘 들어오니까.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점포 겸용택지 제일 처음에 분양받을 때 보통 250만 원 전후에서 분양받아요. 왜 그게 1억 9천 대 1까지 가냐 그러면 19,000대 1억이 아니라 19,000대. 이게 250만 원 보통 LH가 분양할 때 보통 250 전후라고 250, 280 하는데 이게 나중에 얼마까지 가냐 그 도시마다 다른데 원주 혁신도시는 이게 위치 좋은 데는 1,000만 원 갔어요. 1,000만 원 이게 시세가. 그러니까 하나 당첨됐다면 어쩐다고? 어마어마하지 피가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19,000대 1 이렇게 갔다고. 기업도시가 막 7,200대 1 막 그 옆에 핵심 그만 갔는데 그런 게 여기서만 이주자 택지가 이런 얘기야. 이 생활대책용지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데 전부 다 신도시 만들면 농사 질 수가 없잖아요. 주 상공이니까. 그러면 내 생업은 어떻게 되냐고. 농사가 장사로 바뀐다고. 장사하면 되지. 그럼 거기에서 농사 짓는 농지가 뭐로 바뀌었다? 이제 장사는 상업으로 바뀌었다. 그럼 거기서 상업하면 돼. 상업하면 이런 사람 몇 평이냐면 보통 6평, 7평 지역에 따라서 8평 이만큼 땅 준다고. 6평, 7평 보통 6평, 8평 이사인데 말 잘 듣는 사람 8평 주면 안 듣는 사람은 말 잘 들으면 8평이고 안 들으면 6평이요? 무슨 얘기냐? 자, 공사할 테니까 빨리빨리 나가세요. 네, 이러고 나가면 얼마 준다고? 8평 주는데 한 푼 더 받는다고 끝까지 버티면은 이 사람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비용이 이 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은 덜 준다고. 그러면 한 평 더 받아봤자 뭐 하냐고. 상업용지 한 평이면 몇 천 가요. 몇 천. 상업용지 한 평이면.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면 6평, 7평 받은 이런 사람들한테 6평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상가 건물 짓냐고. 이거는 개인한테 안 주는 거예요. 자, 땅 필지 면적이 이번에는 250평짜리가 나왔다. 상업용지가. 예를 들어서 이게 300평짜리가 나왔다. 250평 분양받으려면 6평짜리 얘들은 몇 명이 모여야 되냐? 이게 모여야 돼요. 몇 명 모여야 돼요? 45명? 6, 4, 24. 10 남았네? 그러면 40둘? 42명? 이 정도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 이 정도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면 조합한테 그걸 준다고. 그럼 이 사람 전부 다 뭐가 된다고? 조합원이 된다고. 조합원이 되니까 이 땅 받아 건물 올릴 거 아니에요. 건물 올려도 거기서 장사를 하든 팔아먹든 그것은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협택은, 협의양도 택지는 원래 그 안에서 이것은 집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건 집. 자기가 여기서 죽어 살고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한테 이주자 택지 주고, 얘는 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1,000제곱미터 이상 가지고 있는 땅을 순수하게 협의양도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땅을 보고 우리가 협택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도시에서는 우리 중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처음에서는 이런 부분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실무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실무에서 별로 써먹기 좀 애매한 법이라고. 이주 대책에서 그런 게 나옵니다. 이주 대책에서. 그 다음에 선수금인데, 선수금 뭐냐 그러면, 자, 도시개발 사업을 갖다가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 수용, 사용, 수용, 사용. 수용, 사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수용, 사용은 누가 다 했냐 그러면, LH가 다 했지. LH공사가. 수용, 사용은 토이토공사가. 옛날에 다 했죠. 여기에서 싹 뺏어다. 평당 얼마 주고 20만원 뺏어다. 자기는 얼마에 팔고 200만원, 500만 이렇게 팔았잖아요. 이걸 갖다가. 근데 문제는, 자, LH공사가 했는데, 자, 공사 수익이 얼마냐? 만일에 수익이 100원이다. 100원. 공사 비용은 얼마냐? 비용은 20원이다. 공사 기간은 몇 년이냐? 10년이다.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기간이 장기로 가요. 장기. 1, 2년에 안 끝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얘는 10년 동안 얼마를 써야 되는데 20원을 써야 되는데 얘는 돈 얼마 두고 시작하냐? 얼마 두고 시작했어요? 한 3원 두고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 이거. 공사겠죠? 멈추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택지가 조성이 되면 이 택지를 나중에 공급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줄 섰어요. 줄 섰어요. 이것은. 몇 명이 줄 섰다고? 필지 하나 19,000명이 줄 섰다고. 그걸 받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삼성이 받는다, 현대가 받는다, 얘들한테 야 어차피 내가 나중에 너한테 땅 줄 테니까 너 돈 좀 미리 내라. 미리 해가지고 돈을 미리 있게 받아 쓴다고. 그래야 사업이 원활해진다고. 그런 제도가 있다고. 공정이 일정 공정이 되면은 돈 미리미리 받아 쓰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금이요. 그 다음에 저성토지공급인데 저성토지공급 이렇게 해서 이제 택지를 조성했으면 이거 어떻게 팔 거냐. 대원칙은 경쟁 입찰인데 이러이러 좀 이쁜 애들은 뭐 하고 수의계약하고 좀 이러이런 애들은 추첨 방식도 있고 그런 거는 나중에 굳히는 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대원칙은 경쟁 입찰, 경쟁 입찰. 대원칙은 경쟁 입찰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땅이 나오는데 다른 나라에서 뭐 기업에서 호텔하고 연수원을 갖다 우리나라에다 짓겠다고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호텔 부지하고 연수원 부지 찾으라. 우리는 호텔도 짓고 연수원 짓고요. 우리나라가 아니고 외국에서. 이런 의뢰는 우리나라 중개법인은 안 들어오고 외국계 법인이 온다고. 외국계 법인도. 근데 외국계 법인에서는 누가 근무합니까? 근무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무해요. 노열도 주면서. 외국계 법인이지만 그 물건이 와가지고 이 호텔 찾는데 제가 어디 가서 찾냐 그러면 영종도 가서 찾았는데 결국은 저한테 연결이 돼가지고 찾는데 이게 도로가 있고 큰 이렇게 블럭이 있다 그러면 LH가 택지 공급했는데 이게 큰 도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중간에 땅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상업용죠. 상업용이니까 호텔 되고 연수원 된다고. 이거 평당 분양가 얼마입니까? 1,200만원. 지금 나와 있는 게 시설에 나와 있는 게 여기는 얼마입니까? 1,000만원. 여기는 얼마입니까? 1,600만원. 여기는 얼마입니까? 800만원. 여기는 얼마입니까? 1,000만원. 여기는 얼마입니까? 1,300만원. 완전 제각각이요. 어떻게 같은 동네인데 땅값이 이렇게 다를까?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더블 차이가 날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기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오랜만에. 코너가 800이고 옆에 얘는 더 안 좋은 게 1600이고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처음에 택지 공급할 때 이게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경쟁 입찰 딱 놓고 보면 이 땅이 제일 먼저 팔린 거예요. 제일 먼저 팔 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돼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입찰가가 싸다고. 근데 얘가 들어가서 잡아놨어요. 바로 공사합니까? 안 하지. 기다리겠지. 평생 될 때까지. 그거 난 상태에서 또 팔았다 그러면 얘들 팔겠네. 얘들. 될 것 같네. 얘 들어가네. 마지막에 팔았다고. 마지막에. 맨 마지막 판 것은 자 얘는 800이다 그러면 얘는 보통 600 정도에 공급받았어요. 얘는 1600이다 그러면 한 1200 정도. 자기도 이익은 남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급가가 얘가 얘보다 훨씬 비쌌다고.
왜 그런데 뭘 하기 때문에 대원칙이 경쟁 입찰이니까 저런 현상 나와요. 모르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사기라고. 둘 중에 하나. 네가 사기냐? 네가 사기냐? 둘 중에 하나 이런 얘기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야.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필지를 동시에 입찰 붙이면 모르는데 한 개, 두 개 따로따로 붙여버리면 저런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대원칙은 경쟁 입찰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추첨 방식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그 다음에 6번에 원형지가 있는데 원형지라는 것은 아직까지 원형지, 글자도 원래 형태의 토지, 원래 형태의 토지를 보고 원형지. 그러니까 조성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조성을 안 하고 그냥 있는 땅 넌밭 산 그냥 그대로 떼주는 거예요. 이만큼 좀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한다 그러면 택지 조성을 쫙 해가지고 줘야 되거든요. 택지 조성을 쫙 해가지고 주게 되면은 자 이거를 갖다가 LH가 수용했다 하자고. 자 이거 수용했다 수용했다. 얼마에 수용했나? 평당 20만 수용했다. 이거 택지 조성을 쫙 하게 되면 20에 팔에 못 파요? 절대 못 팔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만큼 떼가지고 이만큼은 그냥 조성 안 하고 그냥 준다고. 어쩐다고? 완전 싸게. 그게 원형지. 원래 형태의 토지 조성 않고 그냥 준다. 완전 싸게. 누구한테? 국가, 지자체, 학교, 공장 등 이런 업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지금은 뭐 말이냐? 지금은 원형지란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다. 원래 형태의 토지다. 싸게 준다, 비싸게 준다? 싸게 준다. 그거 말하고 그거 말하면 충분해 지금은. 근데 원형지를 너무 많이 줘버리면 원형지는 완전 싸게, 이거 너무 많이 떼줘버리면 공사하고 얘가 적자 본다고. 그러니까 원형지는 총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 줍니다. 많이 주지는 않아요. 자, 그런 내용들이 수용 방식에서는 주로 그런 내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을 가게 되면 환지 방식을 가면 첫 번째 이제 환지 계획을 만듭니다. 환지 계획을 만든 아까 저런 얘기요. 자, 여기가 공사하기 전에 토지 모양새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시다.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지역의 상태를 구역 정리 딱 해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싹 더하고 합병, 보기 좋게 나누고 분할, 바둑판을 만들어 가지고 A가 여기에 땅 가지고 있으면 A한테 땅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물어보면 뭐라고 말한다? 나한테 묻지 말고 A한테 물어봐라. 그래야죠. A가 받기 싫어 그러면 안 줘야지. A한테 물어보세요.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러니까 A가 당연히 줘야지. 그러면 준다. 어디 줄까? 여기 준다. 몇 평 줄까? 이게 환지계획. 자, 저 땅 대신에 이 땅을 줬어요. 이 땅이 이제 뭐예요? 환지. 새로 받은 땅. 주는 걸 뭐라고? 주는 걸 우리가 준다 이걸 보고 환지 처분한다. 환지 처분 언제 한대요? 이때 뭐하고? 공사 끝나고 환지 처분해야 되는데, 먼저 환지 처분하기 전에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A한테 땅 줄까 말까 먼저 계획을 만들. 이런 계획을 보고 우리는 환지 계획이란다. 환지 계획. 공사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이에요. 그러면 환지 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면 환지 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하냐면, 자, A한테, 자, 일단은 먼저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뀝니다. 예.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뀝니다. 먼저 뭘 하고? 환지 설계는 하고, 환지 설계. 두 번째, A한테 땅 줄까 말까? 어쩐다고? 주라. 몇 평 줄까? 몇 평 준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필지별로 환지 명세가 나온 거예요. 필지별 환지 명세.
그러니까 A는 몇 평 주고 50평 주고 이게 나와야 된다고. 세 번째, 자 여기는 B가 있어요. B가 여기는 B가 있는데 B는 땅 줄까 말까 그러니까 주지 마라 그래요. B는 땅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 줄까 말까 주라 그러는 거예요. C가 있어요. C 여기에 자 여기에 소유자 C가 있어요. 줄까 말까 줘야지. 근데 이 땅에는 얘가 C가 D한테 빌려줬어요. 임차권자 C는 여기서 주지 마라. 근데 임차권자 D가 여기서 다시 주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거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C가 주지 마라 그랬더니 임차권자 D 물어보니까 나도 주지 마라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얘는 물어봤더니 주지 말아요. 주래요. 주지 말아요.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준다고 했으니까 몇 평 주고 몇 평 주고 몇 평 주고 몇 평 주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필지별 환지 명세요. 그러면 얘들은 이제 어쩐다? 땅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 주고 뭐라고? 청산. 그러면 어떤 필지가 C하고 D는 토지 소유자니까 필지. C하고 D는 필지고 어떤 권리가 이렇게 지금 B하고 C는 토지 소유자니까 필지지만 얘는 권리죠. 필지가 아니고 어떤 필지가 어떤 권리가 청산의 대상이 되느냐. 그래서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나와야 된다고. 필지별, 권리별, 청산산, 토지 명세. 그러고 난 상태에서 아까 무슨 얘기 했냐 그러면 여기에 총 면적이 자, 이 얘기 했어요 아까. 총 면적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300만 제곱미터다. 토지 소유자한테 땅 돌려준다. 얼마 돌려준다? 200만 제곱미터 돌려준다. 자, 200만 제곱미터는 소유자한테 돌려주니까 환지. 자, 안 주고 남기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벌써 이게 1시간도 안 됐는데 안 주고 남긴다 뭐라고? 그렇죠. 보류지. 남긴다. 보류지 해가지고 100만 제곱미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환지 계획 만든다고. 총 300만인데 200만을 주고 100만은 남긴다. 남기는데 왜 남겼다고? 공공시설이 필요하니까. 공공시설로 얼마 남겼다고? 예, 아까 70만을 남겼다. 70만 이렇게. 그리고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얼마를 남겼다? 30만을 남겼다. 그러면 환지 계획을 만들면서 채비지 얼마 남기고 이게 있어야지. 자기 몫은 얼마를 하고 보류지 얼마를 남기고 채비지 보류지 명세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왜 바보같이 이게 자기 땅인데 30만 했대요. 그냥 한 200만 해볼지. 그러면 환지계 인가가 안 나온다고. 그러면 적정해야 되니까. 자, 저기에 누가 있냐? A가 있다. A가 뭐 가지고 있다? 땅 가지고 있다. 땅. A는 뭐 가지고 있다고? 땅 가지고 있는데 시행자가 A한테 A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무슨 말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공사 끝나고 얘기했다가 아파트 질 건데 너 땅 대신에 아파트 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A가 어쩐다고? 괜찮지. 싫어. 그럼 어쩐다고? 땅 준다. 무슨 한지? 평면 한지. 좋아. 그럼 너 여기다 줄게. 여기다. 그래서 A 권리를 갖다 이렇게 건축물의 일부에다 뭐를 주고 구분 소유권 대지에 뭐 준다? 공유 지분 준다. 이게 뭐라고? 입체한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환지 계획에 나와야 된다. 첫 번째 환지 설계, 두 번째 준다. 몇 평 줄까? 필지비 환지 명세. 세 번째 땅 안 준다. 어떤 필지가 어떤 권리가 청산의 대상이 되냐? 필지별 권리별 청산자 토지 명세. 시행자 몫은 얼마냐? 채비지 보리 명세. 아파트 준다는데 입주한지에 관한 사항. 그럼 여기에서 자 필지비 한지 명세. 자 A 봅시다. 자 A가 공사하기 전에 몇 평 가지고 얼마 가지고 있냐? A가 100제곱미터 가지고 있다. 공사 끝난 다음에 A는 상식적으로 공사 끝난 다음에 A는 100보다 크게 가질게요? 작게 갈게요? 작게. 왜요? 그만큼 줄어들어야죠. 뭐 때문에? 저기 보류지 때문에. 그래서 전체 면적에서 보류지가 전체 면적에서
보류지가 차지하는 면적을 비율로 나타내는 게 줄어드는 율 그랬죠. 감보율, 감보율. 그럼 여기다가 감보율 갖다 먹고 우리 감보율을 40% 합시다. 40%만. 감보율 40%를 대입해 40%. 그러면 40%가 줄었다고. 그러면 얘는 얼마밖에 못 받는다고? 60제곱미터. 이게 이제 환지 계획 만들 때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땅 면적이요. 그럼 이 땅이 이제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A는 공사 끝났는데 뭐 얼마 받아야 된다? 60.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환지 계획을 만들어 봅시다. A한테 얼마 줄까요? 60을 줬습니다. 더 줬습니까? 덜 줬습니까? 적당히 줬습니까? 적당히 줬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뭐라? 이걸 보고 우리가 적응환지한다. 적응환지. 적응환지하게 되면 원래 A가 받아야 될 면적이 얼마라고? 60. 얼마를 준다고? 60. 더 받았어요? 덜 받았어요? 완전 딱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사 끝난 다음에 더 받았니 덜 받았니 다투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돈으로 막 주고받고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으로 주고받는 거 뭐라 그래요? 청산, 청산. 청산에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옛날 시험 문제요. 다음 중 청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 처분은 뭐란다? 적응환지 이렇게 한다고. 근데 60을 주려니 야 60이면 면적으로 하면 18편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너무 작네. 너무 작다가 좀 더 주자. 90제곱미터 90제곱미터. 원래 얼마 줘야 되는데? 60을 줘야 되는데 더 줬죠. 늘렸죠. 늘렸죠. 뭐라 그래요? 증환지라고 해요. 증환지. 증환지 하게 되면 자 시행자는 A한테 청산금을 받아야 되겠어요? 줘야 되겠어요? 받아야지. 청산금을 징수해야 될 문제가 생겨요. 60을 줘야 되는데 야 이게 땅 면적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좀 줄이자 해가지고 40을 줬어요. 40을 줬으면 이제 뭐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감환지라고 하지. 감환지 했으면 이제 청산금 어찌해야 돼요? 예, 줘야죠. 이때는 돈 줘야지. 이만큼 땅을 덜 줬으니까 돈 줘야지. 자 60을 주려고 하는데 야 네 집은 60인데 줄까? 그랬더니 얘가 주지 마라. 나는 주지 마라. 땅 필요 없다. 주지 마라.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환지 부지정 그래요. 지정하지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을 써야 돼요. 당연히 청산금을 줘야지. 돈은 줘야지. 돈은 줘야지. 자 지금 A한테 그 말했어요. A야 너 땅 가지고 있는데 그래 땅 가지고 있는데 어쩌라고. 내가 공사 끝났는데 뭐 한다. 아파트 짓는다. 이것 주면 안 되겠냐? 된다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한다? 입체환지. 이걸 보고 입체환지 하게 되면 청산금은 이거 뭐 애매하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딱 맞으면 안 주는 것이고. 이래서 한 필지에다 적응환지 할까? 증환지 할까? 감환지 할까? 부지정환지 할까? 입체환지 할까? 이거를 먼저 만드는 게 이게 뭐라고요? 환지계.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 어쩐답니까? 잘 만들었습니까? 잘 만들었어요. 인가가 딱 떨어져야 이제 그 내용대로 공사를 하고 끝난 다음에 그 내용에 맞춰서 땅을 준다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환지계획이라고 합니다. 환지계획. 그래서 자 거기 이제 195페이지 보게 되면 어디 보냐 그러면 거기 말하기 좀 애매하네 이거. 순서 보면 실시계획 인가대 환지계획 있죠. 환지계획 이거 봤나요? 환지계획 밑에 1번이 뭐예요? 1번이 무슨 환지? 적응환지. 그러니까 뒤에 뭐가 없다? 청산에 문제가 없다. 두 번째 증환지 할 수도 있고 감환지 할 수도 있다. 세 번째 환지 부지정. 땅 안 줄 수도 있는데 왜 안 주냐? 그러면 첫 번째 신청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주지 마세요. 그래서 안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봐봐요. 자 이쯤 해가지고 이쯤에서 땅 가지고 있다. 이쯤에서 자 얘가 땅 가지고 있는데 얘한테 땅 주면은 나중에 너무 조금 주겠죠? 면적이 작으니까 직권으로 빼버려. 직권으로 너는 부지정이다. 땅 줄까? 물어보지도 않고 너는 안 줘 라고 할 수도 있다고. 다음은 세 번째 공공시설. 그 세 번째는 안 나오니까 안 봐도 괜찮아요. 4번 입체환지가 이제 뭔지 알죠?
땅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의 구분 소유권, 대지 공유 지분증을 보고 입체 환지를 한다. 그 다음 5번에 채비지와 보루지 뭔지 알았죠? 남겨놓은 땅은 전부 다 뭐다? 보루지. 남겨놓은 땅은 전부 보루지인데 그 중에서 일부가 비용 충당령으로 남겼다. 그게 채비지다.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환지 예정도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제 7번 기존 위지면 터소리 환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환지 계획을 만들 때는 A한테 봐요. 여기 보면 A가 지금 위치를 보면 오른쪽이죠. 오른쪽 상단이죠. 공사 끝나면 오른쪽 상단 줘야지. 이게 왼쪽 하단 이렇게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원칙은 그렇게 만든다고. 원칙은 그 땅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 땅을. 단지 구획만 바뀌었어야지. 구획만 바뀌어야지. 그래서 환지를 할 때는 지금 환지 계획을 만들 때는 지금 환지 계획입니다. 환지 계획을 만들 때는 A가 가지고 있던 종전의 토지하고 새로 받은 토지가 뭐라고요? 환지죠. 종전 토지와 환지에 무엇을 고려해서 해주냐? 그럼 첫 번째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터소리 위지면 터소리 환 위지면 터소리 환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터소리 무슨 군 면리 이게 행정구역이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터소리 그래서 위지면 터소리 환이요. 위지면 터소리 환 무슨 면 위지면 무슨 리 터소리 환 자꾸 물어본 것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지금 위지면 터소리 환 위가 뭡니까 그러면 위치 네. 치는 뭡니까 하면 치목 면은 뭘까요? 면적 터는 뭘까요? 터질 수는 뭘까요? 수리 물용 그러면 리는 뭘까요? 말해볼까요? 리는 이용상황 이렇게 바뀌어요. 이용상황 환은 뭘까요? 환경 위지면 터소리 환 위지면 터소리 환 위치 지목 면적 터질, 수리, 이용상, 환경 위지면 터소리 환 그래야 돼요. 위지면 터소리 환 이것도 시험에 나올까 이런 것도 이제 알아놔야 된다고. 그래서 이 7가지는 기본적으로 고려하고 이거 말고도 필요했으면 더 고려해라. 네,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지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환지 만든다. 네, 이런 게 아까 말했던 적응환지입니다. 적응환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지면 터소리 환 저렇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8번 공공시설하고 9번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안 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환지 계획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인가를 받는데 인가를 갖다 누가 해줍니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환지 계획 여기죠. 이거 인가권자가 누구냐 봤더니 원래는 누군데 시, 군데 제주도는 기초가 없으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특별자치도 시군구다. 특별자치도 시군구다. 특자시는 인정을 안 하니까 나중에 이제 또 배우겠지만 도시개발법에서 누가 합니까? 누구 물어보면 무조건 지정권자.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는 누가 해줄까요? 누구? 지정권자. 실시계 인가는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토지상환 채권 발행 승인은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원형지 공급 승인은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개발법에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근데 딱 얘만큼은 환지계획 인가는 누가 해요? 특도시군구. 그러니까 얘가 중요하지. 다른 데는 무조건 지정권자. 환지계획 인가는요? 지정권자. 그럼 이제 다 속는다고. 환지계획 인가만큼은 특도시군구다. 특도시군구. 자,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요. 환지 예정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것은 이제
공사 끝나 이게 도시개발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의 단점은 공사 기간이 장기다 장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지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미리 정해줄 테니까 지금부터 가서 쓰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구역이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저렇게 대충 뭐 크게 그리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땅 면적 필지는 완전 작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완전 작겠지. 이런 적을 갖다가 완전 작겠지. 땅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어쩐다고 구획 정리를 쫙 해가지고 이렇게 구획 정리를 쫙 해가지고 여기가 자 1번이다. 순서는 매기 힘들겠네. 여기서부터 1, 2, 3, 4 1, 2, 3, 4 이렇게 맙시다. 5, 6, 7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걸 갖다 구획 정리 쫙 해가지고 구획 정리 해가지고 지금 구획 정리가 되게 되면 이게 정전보다 땅 면적이 크게 간다고요? 작게 간다고요? 작게 간다고 작게 가니까 이거 구획 정리 갖다 이렇게 다 하겠죠. 이렇게 구획 정리를 다 해가지고 얘들한테 끝날 때 너는 어디 주기로 했다? 여기 주기로 했다. 미리미리 1, 2, 3, 4, 5, 6 미리미리 정해준다고. 여기 공사를 끝내면서 빨리 공사 끝내면서 너는 나중에 여기 줄 거니까 이리 가라. 미리미리 옮겨주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환지 예정지라고. 공사 끝난 다음에 줄 땅을 어쩐다? 미리 정해준다. 굳이 끝난 다음에 가지 말고 지금부터 먼저 가라. 미리 정해주는 게 환지 예정지입니다. 환지 예정지. 지금은 그 정도 말고 그리고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하고 이제 공사를 계속해요. 언젠가는 준공검사 나요. 그리고 환지처분. 환지처분은 뭡니까? 이제 땅끼리 바꾸겠다가 환지처분인데 환지처분은 또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아까 환지계획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 다 정해놨어요. 아까 보니까 환지계획에서 환지계획에 의해서 A는 어디 몇 평 준다라는 거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환지 계획에서 공사 계속합니다. 언젠가는 이게 준공검사가 나와요. 준공검사가 나오면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 환지 처분해야 되는데, 자, 환지 처분이 딱 나오면 첫 번째, 환지 처분은 언제 하냐? 이를 물어보고, 두 번째, 환지 처분은 어떤 식으로 하냐 물어보고, 세 번째, 환지 처분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가요. 환지 처분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이 준공검사 끝나면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하면 개발법은 누구 그러면 누구미라고?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를 딱 하면은 언제까지 환지 처분해야 되냐? 60일 내에 환지 처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이렇게 환지 계획에서 이미 다 정해놨으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해놓은 내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통지하고 그리고 옮긴다라고 공고를 딱 하는 거예요. 공고를 언제 했냐 그러면 9월 5일 날 공고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간단하게 세 개의 필지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세 개 필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 소유자 A가 있다, 소유자 B가 있다, 소유자 C가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다. 자 환지 처분할 때 A한테 어디를 주냐? 여기를 줘. 여기가 너는 환지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 땅을 준다고. B한테 너는 이 땅 줄게. 여기가 환지다. C한테 너는 밖으로 나가라. 땅 없다. 뭐예요? 환지 부지정한다. 돈 주고 보내면 되지. 그러면 A 권리가 이리 가는 거예요. B 권리는 이리 가는 거예요. C 권리는
어찌해야 돼요? 갈 수가 없죠. 그럼 어찌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소멸해야지. 그러면 이의 권리는 이리 간다. 뭐라고? 이전. 또 잔류하지 말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의 권리도 이리 간다. 뭐라고? 이전. 이의 권리는 갈 수가 없지. 갈 수가 없지. 그거거든요. 그대로 소멸. 그러면 자 이제 효과는 분명히 권리가 변동해야지. 이전하든가 뭐 하든가 소멸하든가. 그러면 효과는 자 권리가 이전할 거냐 아니면 그 상태에서 소멸할 거냐. 그러니까 환지를 한 토지는 권리가 이전할 것이고 환지하지 아니한 토지는 소멸할 것이고. 그러면 권리가 이전되는 시기는 언제고 소멸되는 시기는 언제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법 물권법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186조 187조 했지 않았어요?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럼 이제 그걸 해야 이 부분을 갖다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자 이 권리가 일이 가려면 뭐 해야 되냐?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근데 여기는 등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처분 공고를 언제 했다? 9월 5일 날. 9월 5일 날 공고를 딱 했어요. A는 2번 필지로 간다. B는 3번 필지로 간다. C는 소멸한다. 그 공고가 뭐라고? 알린다. 이 공고를 언제 했다고? 9월 5일 날. 9월 5일 날 하면 A는 2번 필지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언제 이전되냐 그러면 공고일의 다음 날이요. 공고일의 다음 날 9월 6일 날 옮겨간다고. 왜 그런데요? 법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그러면 잘 봐요. A가 언제 간다? 9월 6일 날. 언제 간다? 9월 6일 날. 언제 간다? 9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어찌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그럼 판단해야 돼요. 자, 9월 6일 날 옵니다. 얘는 못 가니까 동시에 싹 가져야 되는데 얘는 못 가니까 소멸한다고. 그럼 여기서 B 권리가 이전되는 게 빠르겠어요? C 권리가 소멸되는 게 빠르겠어요? 네. 당연히 얘가 소멸이 돼야만 얘가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법에서는 무조건 9월 6일 날 간다고 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고. 그럼 얘는 어쩌겠어요? 6일이 되기 전에 빨리 지워줘야지 그것은. 그래서 소멸이 빨라야 돼. 소멸이 공고일이 끝나는 때예요. 즉 9월 5일이 끝난과 동시에 소멸하고 9월 6일이 시작된과 동시에 이전하는 거예요. 근데 참 문제가 횟수를 거듭하다 보니까 웬만큼 말 틀어서는 우리가 다 알아요. 벌써 시험 몇 번 봤어요? 29번 봤어요. 29번. 15회 때 2번 봐가지고 시험을 29번 봤으니까 출제자가 문제 내는 것도 그래도 안 낸 걸 또 찾아서 낸다고. 이 사람들은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공고일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 이렇게 낸다고. 그래서 소멸은 언제다? 공고일이 끝나는 때. 이전 언제다? 공고일의 다음 날.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온다. 그러면 그게 지금 봐봐요. 지금 자 권리가 이전한 것은 다음 날인데 뭐 다음 날입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권리가 소멸한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종료하는 때. 그러면 입체한지를 받으면 아까 이런 얘기 했죠. A가 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땅 가지고 있는데 A한테 뭐를 줬다. 이렇게 아파트를 줬다. 여기 줬다. 그러면 이 권리가 어디로 간다? 건축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으로 간다. 언제 소유권 이전할까요? 그럼 언제라고? 다음 날. 이전 그랬으니까 다음 날. 근데 마침 B가 이 땅에 A가 담보로 제공하니까 B가 얘기했다. 저당 잡았다고. 저당. 그러면 저당권, 이 저당권 어디로 간다? 건축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에 그대로 옮겨갑니다. 언제 갑니까? 다음 날. 포인트는 다음 날. 개발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지정권자고 다음 날이요. 지정권자고 다음 날. 그것만 알아도 2문제 맞죠. 개발법. 그 다음에 채빚이 벌어지는데
채비지 소유권은 자 봐요. 채비지는 소유권이 아까 누구 몫이라고? 시행자 몫 시행자 몫이고 그리고 보류지는 아까 보류지는 뭐라고? 공공시설 용지. 그러면 그 공공시설이 뭔데요? 예, 공공시설이 도로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공원일 수도 있고 주차일 수도 있고 뭐를 봐야 돼요? 뭐를 그것은 환지 계획을 보게 되면 환지 계획이라고 뭐라고 정해놨냐.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다. 도로다 그러면 도로관리청, 공원이면 공원관리청, 학교면 학교관리청. 거기서 소유권을 가져간다고. 채비지는 누가 소유권 가져간다? 시행자가. 왜? 시행자 몫이니까. 보류지는 누가 소유권 가져간다? 환지계에서 뭐한다? 정한자가. 채비지는 누구? 시행자. 보류는 누구? 정한자. 읽으면 어떻게 돼요? 채시보정. 이렇게 뭐가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로 간다? 시채보정. 시채보정. 나머지 내용은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 A는 2번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했다. 언제 했다? 공고 다음날. 등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해줘야지? 환지 처분했으면 이제 환지 등기 해줘야 돼. 등기. 환지 등기는 누가 해줍니까? 시행자가 해줍니다. 시행자가 다 해준다고.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동시에 한다고. 동시에. 환지 처분 공고하고 며칠 내 서류를 등기소로 다 넘기면 되는 거야. 어차피 등기와서 할 거니까. 며칠 내 넘기면 며칠? 14일. 14일 내 환지 등기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도시 개발법이야. 근데 평소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듣고 살았냐? 안 듣고 살았어요. 뭐 들을 때는 그런 데를 알 것 같은데 이 문 열고 나가면 뭐 했는지 그래. 뭐 했는지. 그러니까 대충 지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11월, 12월 때는 공부한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 1년 동안 이런 거 공부하는 모양이구나. 이런 얘기요. 그리고 이제 1월달 가서 하게 되면 기본서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쓴다고 여러분도 또 따라 쓰면 안 되니까 그때는 본격적으로 뭐가 나온다고 강의 노트 나오니까 노트 펴놓고 똑같이 써서 이거 똑같이 그림 그려서 똑같이 써줄 테니까 노트 펴놓고 그렇게 시작을 하자고. 질문이 있습니까? 저 아파트 등기도 내가 다 해주는 거예요. 14일. 네, 모든 등기는 소유자 보고 해가라 그러면 안 되지. 시행자 때문에 막 움직였으니까 모든 등기는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촉탁, 비행정청이면 일괄 신청, 등기소로 다 보낸다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등기관이 알아서 정리를 다 하게 돼 있다.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